이서재는 집의 이름입니다. 이롭게 펼치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작가의 이름으로도 이서재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의 삶이 제 창작의 일과 서로 다르지 않겠다는 선언 같은 의미가 있어요. 집과 삶이 하나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작가로서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던져야 하는가를 진중하게 물었을 때 그것은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일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는 방식은 결국 살아가는 태도로 결정되었고 태도는 모든 선택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결국 예술은 태도로서의 삶이 오롯이 쌓여 이룬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태도로서의 예술을 이야기하는 삶이자 창작의 일을 집을 통해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여온 역사와 문화 위에 있는 것처럼 이 집은 예로부터 이어온 뿌리의 시간 위에 매일매일 이루는 일상이 퇴도가 되어 집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 이서재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세상 같으면서도 현재를 살아가는 작가의 태도로 일군 집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술을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술적인 삶을 나누려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와서 우리 것에 뿌리를 둔 작업을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 옛집의 마당에서는 삶의 모든 것이 펼쳐졌지요. 태어나고 잔치를 열고 혼인을 하고 죽음을 맞아 세상을 떠나보내는 일이 모두 집의 마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집의 마당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때때로 이야기의 장이 되었다가 잔치도 열고 구경거리를 만들거나 소리를 펼쳐 흥을 돋구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집의 일을 담은 이서재 집전은 우리에게 오늘날 집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묻고 집이 품고 있던 역할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집의 전시입니다. 2023년 이서재 집전 집 그릇은 도자기로 빚어진 그릇을 통해서 뿌리의 삶과 생각과 오늘의 이야기를 다양한 모습으로 나누어 본 집의 마당입니다. 그대로 집전입니다. 보는 법은 그릇을 통해서 우리 뿌리 미감을 여러 방향으로 이야기해 본 자리였어요. 그릇의 모양, 색, 생김으로부터 우리 옛 문화가 전하려는 지혜를 함께 보았어요. 영혼을 담는 그릇 초상, 두 개의 달, 두 개의 해, 흙과 돌, 어떤 자기의 마음과 이런 것들이 대변된 이 수많은 얼굴들, 그죠? 쌀과 술, 그리고 차 한 잔 속의 우주. 그간 작업을 해온 도자기들을 자세히 보고 만지고 우리 뿌리 미감의 근거들과 지혜의 목소리를 함께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이 한라. 그 어디에서도 그 무엇을 말하더라도 제주는 한라에 대한 것이다. 토종쌀 주먹밥에 찬물을 붓고 장아찌와 함께 새참처럼 밥을 나누며 비로소 한 집에서 만나
밥을 나누는 우리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만드시는 때마다 이상하게 자꾸 저기 무말랭이를 사가지고 잘 안 쓰고 냉동에 계속 넣어놔가지고. 우주학당은 우리 뿌리 문화를 지켜가는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학당입니다. 지켜야 하는 가치를 함께하고 배우는 마당 이야기 자리입니다. 이번에는 자연과 그릇, 도자기를 중심에 두고 집으로서의 그릇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첫 번째 자리는 충북 괴산의 대부요를 운영하시는 도예가 황인성 선생님과의 시간입니다. 집전에서 소개한 이서재의 장작가마 작업들은 대부요에서 불을 떼고 구웠어요. 어렸을 때 한 중학교 1학년쯤 됐을 거예요. 그때 그냥 나는 막연하게 앞으로 나는 미술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그 동아 대백과 사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고운 미술품들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화보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옹기는 독이고 뭐 백자 청자는 자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냥 순수하게 온도로만 따지면 온기가 더 높일 때도 있고 분말 상태뿐만이 아니라 기체가 돼요. 칼륨이나 나트륨 같은 것들이 기체가 됩니다. 그럼 그 안에 알칼리 기체들이 있는데 그 기체 자체도 유양 역할을 해줘요. 기체도. 그래서 고체와 기체가 같이 가마 안에서 유양 역할을 해주는 거죠. 철분이 이제 농도가 좀 옅으면 푸른색이 되는 거고 농도가 짙으면 이제 검은색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화됐을 때 농도가 짙으면 이제 빨갛게 혹은 갈색으로 나오는 거고 농도가 옅으면 이렇게 노란색이 됩니다. 불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 정말로 자연으로 돌아간 느낌이 있어서 전 너무 이 그릇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마음이 아픈 게 단순하게 어떤 진화론적인 입장에서만 사람들이 그거를 대하는 거예요. 열등하고 우월하고 한 것도 아니고 더 발전되고 덜 발전된 것도 아니에요. 각자의 것들이 있고 오히려 한국 땅에서 거의 2000년 가까이 이어져 왔던 오히려 훨씬 오랜 기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착을 하고 발전을 해왔던 것인데 우리 전통 가마를 연구하고 짓고 있으며 도예가로서도 연구자로서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지켜가시는 선생님의 삶과 길의 이야기, 가마의 이야기들을 잔잔히 나누었습니다. 보는 거가 참 정말 멋있구나, 좋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우주학당의 두 번째 시간은 카리미즈 서울 오근희 선생님과 함께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일본과 한국에서 문화공간이자 공예관인 카리미즈를 운영하는 도예가 기획자입니다. 일본으로 잡혀가서 거기에서부터 또 시작된 뿌리들이 있는 집전을 열기 한 달 전에 일본 아리타 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어요. 한국 도공의 발자취를 따라 떠났던 기행에서 우리와 일본이 도자기 만드는 환경과 생태계가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일본의 도자 문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만드는 것부터 가르쳐요. 모든 도구, 모든 재료는 본인이 직접 손으로 구하고 캐고 태워서 쓰고 깎아서 쓴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시간이 나는 너무 아까운데 파는 거 이렇게 섞어 쓰면 되지 그걸 왜 갈고 앉아 있어요?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한대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몇백 년을 이어가는 힘이 그 친구가 그 대를 이어갈 누군가가 그것만 계속 해야 된다는 프레셔를 갖고 있었으면 그거 이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그 친구가 의상을 했든 뭐 노래를 했든 그리고 결국에는 돌아와서 그 제가 다녔던 기술학교에서 연수하고 다시 그 가장 그 가마의 가장 밑에 부분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면서 그 과정을 지켜내고 이어내는 걸 보면서 저는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서 소름이 끼치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네들만의 그런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정신이라 그럴까요? 또한 운젠 오바마라는
작은 온천 마을에 활력을 넣었던 카리미즈의 활동들도 아주 흥미로웠어요. 그럼 일본 잘무나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은요? 저희는 하나도 안 받았어요. 아, 철저히 아예 그게 아예- 없이 아예 없이 시작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정말로 가볼까. 네. 아.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게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조사할 때 학생들, 대학생들 밥 먹는 정도 그 마을회관 빌려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당신들에게 제안을 합니다까지가 끝이었어요. 이제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그 동네 생선 가게에서 생선을 담는 패키지 저희한테 디자인 의뢰하고 포장지 료칸이니까 뭐 그런 수건 나가는 것까지 그것도 이제 우리도 디자이너한테 디자인을 의뢰할 수 있네. 도예가한테 우리가 고급 코스에 나가는 그릇을 주문할 수 있네. 자급으로 순환을 돌리는. 그러니까 그게 마을의 순환점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날은 도시재생과 지방의 각 지역에서 문화기획을 하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열띤 토론들이 이어졌습니다. 남들의 어떤 시선이나 어떤 주변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좀 나다운 여정을 더 찾아가는데 더 충실하게 살고 싶다? 그렇게 좀 다짐하게 됐던 오늘의 시간이었어요. 웅천요는 경남 진해에 있는 요장입니다. 400년 전 임진왜란 이전에 우리의 사발이 일본으로 건너가 찻사발로 사용되고 국보가 되기도 했던 그 그릇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지금의 웅천요를 지켜가시는 최웅택 선생님은 400년 전 그 사발을 만들었던 가마터 근처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가마터에서 소치고 풀먹이며 깨진 사발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요장을 다시 세우기로 마음먹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소를 조그마한 걸 샀어요. 사가지고 소를 키우다 웅천 도자기 가마를 처음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소 꼴비로 다니다가 보니까 웬 가마가 내려앉아 있고 그 일본 사람들이 거기서 이거를 사금발을 도편을 캐가지고 막 자루에 엮고 샀더라고. 우리 학교 선생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거기는 임진왜란 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도공들이 100명 가까이 거기서 그 안 잡혀가려고 임신의 부인도 찔려 죽고 도공도 죽고 산을 도망가다가 한 100명이 죽었대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안 죽은 사람은 끌려가고 제사 한 번 지내준 사람이 있느냐 했기는 제사는커녕 거기 가기가 다 겁을 낸다 하더라고. 이래 비극이 있나. 예. 군으로 가기 전에 첫 제사를 한번 지내주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소판 돈을 가지고 그 장에 가서 그 친구 한 사람을 오라 해가지고 좀 도와자. 내가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제사상을 내가 봤습니다. 올해 한 30년째 제가 한 해도 빠짐없이 그분들 그 추모제를 내가 지내주고 있습니다. 효도 내 머리에서는 이도다환이라는 거 감 떠나가 본 적이 없어요. 깨진 그릇의 파편이 이정표가 되어 흙을 찾고 불 때는 법을 찾아 옛 모습 그대로를 재현해 내려고 하셨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웅천요의 그릇은 고스란히 역사를 건너뛰어 오늘날 다시 만나는 그 시대의 모양과 빛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제자인 도예가 장동수님도 함께 웅천요가 이어가야 하는 길을 이야기하였어요. 웅천의 이 선조분들 이 정신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화려하게 안 살았어요. 날샘을 흙 밟고 그야말로 도공다운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도공다운 마음. 우리가 작업에 임하며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전해들었습니다. 우리 것을 지켜가려는 마음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인류 최초의 그릇이었던
빗살무늬 토기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는 오직 먹고 사는 행위에 대한 숭고함이 서려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제게 그릇을 둘러싼 막연한 풍경을 갖게 했죠. 어느 날 우연히 빗살무늬 토기의 비밀이라는 책을 도서관에서 발견하고 그 비밀이 궁금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책의 저자이신 김찬곤 선생님을 모시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뭐 조국이네, 사랑하는 님이네, 부처님이네,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걸 상징한다고 배웠죠. 그런데 그 님은 옹구상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사학자는 그걸 찾아야 돼요. 그 옹구상이 뭔지. 상징을 찾을 게 아니라 환희와 제유예요. 제유는 끌제예요. 깨우칠 유예요. 이것은 그냥 탁 보면 그냥 고든 절개고 그렇게 이해했지,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저 구름이 어디서 왔는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였어요. 그리고 비가 막 맺히고 나오니까 대체 오늘은 맑았는데 저 구름이 어디서 온 걸로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고는 저거 설명이 안 되거든요. 원래 구름은 이 삼각형인데 지금 역삼각형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보면서 이해하면 돼요. 위에 이제 하늘 속에 물이 있는 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구름이 내리고 거기서 비가 내리고 빗살무늬 토기처럼 생긴 거, 이것은 온간이에요. 신석기 온간. 여기다 이렇게 좀 커요. 온간인데 밑에 구멍이 뚫렸어요. 최초 온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위에 보면은 똑같은 패턴이 있죠. 여기 구름하고 저는 밑에를 좀 그려봤어요. 위에 있는 삼각형은 구름이고 아래는 좀 뚫렸잖아요. 밑에를 막고 있지 않잖아요. 그건 빗줄기로 봤어요. 빗살무늬 토기의 문양에 대한 선생님의 연구와 주장을 담은 이야기들을 각자의 핸드폰에 사진을 띄워 살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놀라운 거는 그러니까 끊임없는 공부인 것 같아요. 하나를 알아서 다 알았다 싶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전혀 다른 오류일 수도 있고, 특히 한국 문화예술에서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논의나 이런 그 확인이나 이런 과정이 이제 지금 진행돼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빗살의 무늬, 토기의 문양에 대해 우리가 묻지 않았던 이야기를 선생님과 함께 생각해 보게 된 우주학당이었어요. 그 지형은 이렇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땅 때문에 무서워했고 그게 다 나오면. 텍스타일 디자이너 장응복 선생님께서는 최근 24절기 빛그림이라는 책을 출간하셨어요. 오랜 시간 각 절기에 관찰되는 색들을 자연으로부터 채집한 색 팔레트로 구성하고 정리한 책입니다. 여름이라고 해서 다 초록이지 않고, 가을이라고 해서 알록달록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또 늦게까지 원추리 같은 건 늦게까지 굉장히 가을에 피고, 그래서 또 추운 겨울에 그 누렇게 시들고 마른 벌초 사이로 이미 초록이 올라오기 때문에 2월에도 초록이 있고, 그런 것을 가감 없이 넣은 거예요. 결국은 선생님이 이 오랜 시간 동안의 관찰과 이걸 통해서 팔레트를 만드시고 하셨는데, 이 책이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으신가요?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 책이 디자인을 하던 뭐 가드닝을 하던 건축을 하던 이 어떤 그 제가 한국적인 것에 영향을 받았다 또 한국적인 것을 해라는 거가 아니라 이런 그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사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 약간 처음에 갈피를 못 잡는 부분이 있다면 젊은 후학들이나 또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했어요. 젊은 시절 당차게 강남에서 시작한 텍스타일 디자인 회사가 강북으로 옮겨와 다시 살게 된 삶. DMZ 곁에 살며 땅에 마음을 두고 살게 된 여정을 우주학당에서 들려주셨어요. 우리의 절기와 우리의 자연과 우리의 계절에 뿌리를 둔 색감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한국이란 땅덩어리가 정말 신비하구나. 왜
진작 내가 이거를 만끽하고 못 살았을까 이런 후회도 사실은 했어요.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쪽 농사를 하려고 땅을 사러 다니다가 이제 누군가 자기 땅을 쓰시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퍼머컬처라고 영국의 그 유기농법을 가르치는데 이게 농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삶을 디자인하는 클래스예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복숭아 나무가 맨날 벌레가 나서 안타까웠는데 쐐기풀하고 그 토프를 뜯어서 삶아가지고 살포하라고 그러셔서 해보니까 정말 너무 쌩쌩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더 깊이 자연으로 다가가서야 만나게 되는 근본과 뿌리의 이야기. 거기서부터 다시 세워진 디자이너의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사실은. 그러니까 생활이라는 게 집이라는 게 또 일이라는 게 나하고 직면할 때 솔직해지지 않으면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발전이 없기도 하지만 본인이 굉장히 괴로운 일인 것 같아요. 지금도 부단히 그런 부분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생각을 하고 그럴 때가 아직도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본인의 어떤 감성에 끊임없이 솔직해지는 연습을 훈련을 하는 게 그 좋은 작업을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참으로 감사한 시간입니다. 모양과 소리라는 이름으로 오늘의 마지막 집전의 마지막 장면이었던 모양과 소리는 이서재의 그릇 이야기, 안정희 선생님의 검은고 소리가 함께 어우러진 집의 풍경이었습니다. 가야금 연주자 신수연 선생님과 함께 연주한 침향무. 홀로 연주해 주신 편수대엽, 한라는 태양 같은 것, 또 달림 같은 것이다. 수연장 지곡과 함께 앞서 펼쳐진 집전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사이사이 저는 제가 기록해온 피아노곡 5월 땅끝과 정원의 약밥을 들려드렸지요.
공연의 끝은 산에서 맺었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에서 이 땅과 가장 어우러지는 모양과 소리를 건네고 싶었습니다. 물 흐르는 수성동 계곡에서 검은고 산조를 마지막으로 모든 집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땅의 풍경들 속에서 소리는 계곡물처럼 흘러 또 어딘가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집전은 제게 축제 같았습니다. 낯선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한 분 한 분이 가족 같아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하였습니다. 이번 집전에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집전에 보는 법에서는 해남 윤선도의 종택 노구당과 윤두서의 이야기를 통해 종가의 의미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마음으로부터 짓고 있는 간절한 일들을 오래 이어가도록 마음을 다하는 일, 다음 세대에도 남겨야 하는 무언가를 세워가는 일은 곧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종가를 세우는 일과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내 자신의 오늘이 아니라 나 이후의 삶을 위해 지금을 가꾸어 가는 일은 사람뿐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명을 생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과 더불어 살며 지켜야 하는 가치를 알고 그 가치와 태도가 하나 되어 사는 일은 세상의 평화와 평등을 지켜가는 것과 같습니다. 속절없이 부수고 짓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켜야 하는 마을, 길, 나무, 집이 송두리째 뽑히고 도시, 시골 할 것 없이 고층 건물이 놓여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라진 집은 돌아오지 않고 높아진 건물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작은 틀에 심겨진 화초들 대신 평수를 넓힌 콘크리트 건물을 짓고 얻은 것은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명을 평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제자리는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야 할 마음을 얻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잣대를 내려두고 욕심을 내려두고 나를 살펴 세상을 이롭게 할 당신의 마음집을 곧게 세우는 일이 비로소 닿아야 할 제자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온한 대나무의 빛, 다정하고 정돈된 집과 모두를 먹였던 그릇들이 집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낮은 집의 평화를 전했길 바랍니다. 우리의 뿌리 미감이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보고 삶과 집의 방법으로 전해졌기를,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로 편견을 넘고 인식을 넓히며 연대의 마음이 깊어졌기를, 우리 악기의 멋스러움을 가까이에서 숨결처럼 느꼈기를, 매일매일의 노력이 쌓여 우리에게 헌사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생각해볼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도심 속에서 삶과 함께 있는 이 아름다운 계곡에 비로소 우리 소리가 놓여 제자리에 있는 것의 힘을, 우리의 풍경과 소리의 품격을 마주하였기를 바랍니다. 집의 시간이 좋은 마음으로 남아 오래 지어갈 당신의 집을 상상합니다. 그 집이 또 이롭게 펼쳐낼 평화를 응원하겠습니다. 모든 시간이 더불어